안녕하세요, 축구개짜입니다. 오늘 영상은 최근 축구계의 가장 핫 이슈로 1년간의 긴 협상 끝에 맨유에 입성한 제이든 산초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스카이스포츠와 BBC를 통해 추정되는 제이든 산초의 이적료는 7,300만 파운드로 맨유에서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금액인데요. 그러나 1년 전 이적료와 비교해보면 3,500만 파운드나 싼값에 영입했고 5년 동안 분할로 납부하기 때문에 추가 선수 영입에 필요한 자금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은 정말로 잘한 것 같습니다. 먼저 제이든 산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제이든 산초는 잉글랜드 국적으로 나이는 2000년생, 올해 21살인 어린 선수입니다. 주 포지션은 측면 공격수로 양쪽에서 모두 뛸 수 있고, 개인 능력으로는 최고 속도 34.6km/h의 준수한 스피드와 경기당 3개의 드리블 성공으로 빠르면서도 개인기가 좋은 선수인데요. 그러나 제이든 산초의 최대 강점은 무엇보다도 기회 창출 능력인데요. 도르트문트 소속으로 137경기에서 285개의 기회 창출 생산으로 만들어낸 50골 64도움이 이를 증명해줍니다. 뛰어난 기회 창출 능력 때문에 맨유는 제이든 산초를 영입했고, 다가오는 시즌 그를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왜냐하면 왼쪽에 비해 낮은 오른쪽 공격력을 높이기 위해서죠. 하지만 제이든 산초 영입과 관련해 불안한 요소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칠기로 유명한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적응 문제입니다. 프리미어리그는 거친 몸싸움을 꽤나 허용한 리그인데요. 다른 리그와 경기당 파울수를 비교하면 프리미어리그의 수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웬만한 몸싸움에는 심판들이 파울을 선언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마른 체형의 제이든 산초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피지컬이 약한 선수들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적응하지 못하는가? 하고 반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맨시티의 라임 스털링의 경우 제이든 산초보다도 작고 왜소합니다. 하지만 빠른 스피드와 저돌적인 드리블, 그리고 왕성 활동량으로 신체적 약점을 커버하며 리그 정상급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이든 산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데, 바로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으로 본연의 플레이를 선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어린 선수들이 볼을 소유할 때 상대의 강한 몸싸움이나 압박을 받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패스와 슈팅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반면 제이든 산초는 압박을 오히려 즐기는 듯 시야는 넓어지고 패스와 슈팅의 정확도도 높아집니다. 이 점은 스탯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압박받는 상황에서 시도한 패스의 성공수에 대한 점수를 100분위로 표시했을 때 제이든 산초는 상위권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1020 시즌에는 상위 4% 안에도 들 만큼 상대의 강한 몸싸움 또는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해당 시즌 무수한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이처럼 강한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을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보여준다면 적응은 물론이고 이전에 기록했던 공격 포인트도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점으로 공격력이 부족한 완비사카의 호흡 문제입니다. 풀백의 성향에 따른 제이든 산초의 지난 3시즌 동안의 리그 공격 포인트를 보면 하키미와 호흡을 맞출 때에는 성적이 좋지만 매니에와 호흡을 맞출 때에는 확연하게 성적이 좋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이든 산초의 히트맵을 보면 측면뿐만 아니라 중앙으로 움직이는 성향을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제이든 산초는 중앙으로 이동 시 오버래핑을 시도하는 풀백과 연계 플레이를 통해 공격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때 하키미는 빠른 스피드와 저돌적인 돌파 능력을 활용해 제이든 산초와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반면, 매니에는 느린 스피드와 부족한 전진성으로 제이든 산초와의 호흡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 점이 맨유에서 공격력이 부족한 완비사카의 호흡에 대한 불안한 시각이 존재하게 된 이유인데요. 하지만 완비사카는 준수한 스피드와 전진성은 좋지만 먼 거리에서의 부정확한 크로스 때문에 공격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아왔습니다. 즉, 매니에와의 단점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제이든 산초의 중앙이동 움직임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드리블을 통해 상대 수비수들을 유인하면, 완비사카는 존 18번으로 불리는 상대 수비 진영 깊은 곳까지 진입하여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양질의 패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완비사카가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패스를 시도할 수 있게 되어 크로스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격 능력 중 좋지 못하다고 평가받는 완비사카의 공격 능력 중 괜찮은 스탯이 하나 있는데, 바로 65%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는 돌파 능력입니다. 이 점을 극대화시킨다면 존 18번에서 상대 수비수와 1대1 경합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입니다. 물론 완비사카는 높은 위치까지 전진했기 때문에 수비 시 복귀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완비사카의 수비 뒷공간을 커버해줄 수 있는 선수로 수비 범위가 넓은 센터백인 라파엘 바란과의 이적설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이든 산초에 대한 불안 요소인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적응과 맨유에서 완비사카의 호흡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이든 산초의 침착성과 전술적인 움직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돌아오겠습니다. Coming soon!